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체험 실화괴담 판지아 자취방. 이 일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여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의 과장도 없으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만을 적어봅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자취촌이며 주변은 모두 원룸뿐인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반지하 방이었는데, 주변에서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자취하는 동안만 키우다 버린 고양이와 길고양이들이 하루도 쉴 틈 없이 싸워대는 바람에 새벽에 혼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조금 소름이 돋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누우면 머리 위쪽의 한 벽면이 모두 창문으로 되어 있는 구조였고, 그 창문을 열면 세탁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세탁실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발이 보였고, 가끔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리기라도 하면 냄새가 들어와 제가 올라가서 치워야 했습니다. 아무튼 때는 아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한잔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금방 끊겨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고,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에는 죄송하기도 했고, 술도 조금 깰 겸 동네 입구에서 내려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었는데 누가 저를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체격이 아주 건장한 남자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험악하게 생긴 얼굴인데 누가 쫓아올 리가 있나 싶어 그냥 같은 방향이겠거니 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발소리는 바로 뒤까지 다가왔고,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뒤에서 비추고 있으면 그림자가 제 앞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제 그림자 말고도 다른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모습을 보니 마치 만화에서 살금살금 걸어갈 때 팔을 들고 까치발을 한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모습으로 발소리를 숨기는 듯 바로 뒤에서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체격이고 뭐고 저는 무서워져 죽을 힘을 다해 뛰었고, 그런 와중에 혹시 저 사람이 우리 집을 알아채면 어쩌지 싶어 다른 집 주차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주차장의 센서등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고,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꺼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센서등이 꺼졌고, 몇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몇 분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눈만 돌려 바깥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사람이, 아니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살금살금 따라오는 자세를 유지한 채 엄청난 속도로 뛰어왔고, 마치 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에 비친 그것의 모습은 하회탈 같은 가면을 쓴 것 같은 얼굴이었고, 머리는 말 그대로 빗자루를 거꾸로 뒤집어 쓴 것처럼 산발이었습니다. 입은 또 어찌나 그렇게 크게 웃던지 사람이 입을 저렇게까지 크게 만들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놀라 필사적으로 입을 막았고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센서등이 켜질까 그것과 센서등의 위치를 눈만 굴려가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그것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한참 동안이나 그곳에 떨고 있었고, 30분이 더 지나서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이틀 후 학교로 가는 길에 주변에 사는 같은 과 동기 녀석에게 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나 그저께 진짜 죽을 뻔했다.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나를 막 쫓아오는 거야. 장난하냐?
어떤 미친 사람이 너를 쫓아가. 괜히 너 쫓아갔다가 경찰서 가기 전에 황천길부터 가겠다. 아이 진짜라니까. 근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아니면 뭐? 아, 그 있잖아. 아, 그러니까 뭐. 귀신 같다고, 귀신. 너 그때 많이 취했구나. 혼자서 택시도 잡고 가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생하게 기억난다니까. 술도 확 깨더라고. 이사라도 가야 하나 생각 중이야. 뭐? 이사? 야, 그럼 이 형님이 직접 확인해 줄게. 오늘부터 니네 집에서 지낼 테니까 저녁은 네가 준비해. 강의를 모두 마치고 친구 녀석과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친구는 노트북과 이것저것 짐을 챙겨온다며 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녀석이 오면 저녁을 먹으려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문 열려있다. 그냥 열고 들어와. 아, 문 열려있다니까. 그냥 열고. 문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탁실에 있는 창문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아챈 순간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사람의 호기심은 어쩔 수 없는지 저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형 왔다. 너 왜 그러고 서 있냐? 땀은 또 왜 그렇게 흘려? 아, 설마 내가 방해한 거냐? 아, 배고프다. 밥이나 먹자. 친구 녀석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창문을 보았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먹고 PC방으로 가서 게임을 하다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간단히 한잔을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야, 귀신은 무슨, 사람도 거의 안 보이는구만. 그저께는 분명히 봤다니까. 아, 이상하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에 또 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에 일어났고 한번 잠이 깨니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집 앞으로 나가려는데 친구 녀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얘도 고양이 소리에 깨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나 싶어 집 앞으로 나갔더니 역시나 친구 녀석이 서 있더군요. 건물의 현관을 나서서 길가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다가갔고, 야, 너네 집 쪽에는 안 시끄럽냐? 이쪽은 자주 이러니 내가 잠을 못 잔다. 친구 녀석은 저를 쳐다보고만 있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너 거기서 뭐해?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런데 그때 친구가 팔을 천천히 들더니 그때 보았던 그것처럼 살금살금 걷는 자세를 취하고는 저를 향해 미친 듯이 웃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로가 있는 밝은 쪽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도망치며 얼핏 보았던 주변의 광경은 정말로 기괴했습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변 자취방들의 모든 불이 다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구경이라도 하듯 창문을 열고 얼굴만 내민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달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았다. 저는 놀라며 일어났고 다행히도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친구 녀석은 기절한 듯이 자고 있었고 결국 그 녀석과 지내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으며 기숙사에 오기 전까지도 그것을 다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것은 사람이 맞는 것인지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